네, 이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이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 안정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등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통상적으로 이 계약 전후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올해 2학기 신청 기간은 뭐 언제까지인가요? 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8월 13일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 기혼자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를 포함하고요. 그분들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서 정하게 되는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올해 2학기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혹시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네, 이번 2학기부터 이 국가장학금의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구간에서 3구간은 3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이고요. 또 4구간에서 6구간은 20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또 7구간에서 8구간은 10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으로 높아지는 건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은 변함없이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구간 역시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연간 지원 단가이기 때문에 2학기에는 구간별 지원 단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구간에서 3구간 학생의 경우 600만 원의 절반인 300만 원을 2학기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기준 중위 소득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 국가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국가 장학금의 학생 직접 지원형, 이걸 이제 1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학생 직접 지원형은 2025년부터 9구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는 기존에 8구간까지 지원한 것보다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득 구간은 기준 중위 소득을 100%로 놨을 때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70% 이하는 3구간, 90% 이하는 4구간, 100% 이하는 5구간, 또 130% 이하는 6구간, 150% 이하는 7구간, 200% 이하는 8구간, 또 300% 이하는 9구간이고요. 이 300% 초과는 10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해마다 기준 중위 소득도 조금씩은 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구간의 최고액도 이제 그만큼 증액이 되는 건데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구간은 182만 9,332원이고 2구간은 304만 8,887원, 3구간은 426만 8,441원, 4구간은 548만 7,996원, 5구간은 609만 7,773원, 6구간은 792만 7,105원, 7구간은 914만 6,660원, 8구간은 1,219만 5,546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구간은 1,829만 3,319원 이하인데요. 올해의 경우 연간 소득 인정액 2억 1,951만 9,828원 이하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작년에 적용한 1억 3,751만 7,912원 이하보다 8,200만 1,916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그만큼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국가 장학금의 학생 직접 지원형의 대상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름이 국가 장학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 기준을 만족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신입생이나 편입생 또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성적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 이외의 재학생 가운데 일반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대학교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이 대학이 산출하게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대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되고요. 장애인은 성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사 과락이 있더라도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호아동을 포함해서 이 자립준비 청년은 100분위 점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이수학적 기준은 충족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뭐 비학점 이상은 받아야 이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시학점 경고제를 시행을 했지만 현재는 1구간에서 3구간에게 적용하고 직전 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이해에 한해서 경고 후 수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시학점을 받았다면 2번 정도 경고를 받고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다만 졸업 또는 초등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 장학금 등을 통합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이 국가장학금 1유형이라고 불리는 학생 직접 지원형과 다자녀 장학금 이외에도 주거안정 장학금이나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로 미혼이어야 하고요. 원고리로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처음 이제 신설됐다고 하고요. 주거안정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 또 1월에서 2월 사이에 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계절 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이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 가운데 이 근로장학금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학금도 이 통합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 외 근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요.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서 근로장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됩니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고 또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이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을 받고 또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별도로 벌 수도 있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또 2학기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이동통신의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또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 장학금에 대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1599-2000번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뭐 어떻게 보면 반값 등록금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국가장학금의 소급자가 크게 확대되고 또 대학생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전액 이 장학금을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사례로 살펴보면 이 A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 정보 공시에 따르면 이 등록금 대비 반액 장학금 지급률이 재학생 가운데 59.8%, 60%에 이르렀고요. 전액 장학금 지급률은 재학생의 41.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학교 학생의 41.1%가 장학금만으로도 등록금을 모두 해결을 했고요. 59.8%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해결한다는 뜻인데요.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률은 연평균 등록금 658만 1,694원 중에서 1인당 평균 418만 2,580원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숫자가 63.6%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학생의 절대 다수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여기에 추가로 교내장학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국공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보다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말씀처럼 국공립대학교는 이 사립대학교보다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이 장학금 지급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4년제 일반 대학교보다 등록금이 낮은 2년제 전문대학이나 또 사이버대학교 학생의 다수는 국가 장학금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국가 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작년에 기준 중위소득의 200%까지였다가 올해 이 중위소득의 300%까지로 확대되면서 이 장학금만으로 학비를 해결하는 대학생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는 혹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국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뭐 중년이나 장년, 또 어르신, 또 주부, 직장인 등도 원한다면 대학교에 편입 또는 입학해서 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또 그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는 2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제도와 다자녀 장학금, 주거안정 장학금, 또 국가 근로 장학금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